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 보시죠. 오늘도 엔덴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 성공 전략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열어보시죠. 네, 3대 독박과세 토론회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일 오후장부터 금투세 관련 이야기가 속속히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금투세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빠졌던 거고, 지금 아침에 좀 올라가다가 또 주춤하고 있는 것도 그와 관련된 것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 3대 독박과세, 독박과세 3대 독박과세가 뭐냐면은 지금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좀 완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부자감세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매기기 시작하면은 사실 좀 이제 소비가 좀 안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완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어제 우리 시장이 이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금투세에 있어서 해보지도 않고 폐지하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그 폐지 없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당론을 정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짜 1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은 우리 시장은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쉽게 말하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자들이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이 주식을 하는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빠졌다 보니까는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은 약 150조 정도가 해외 유출할 수 있다라고도 우려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금투세 때문에 빠지기 시작한다면 어쨌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더 크게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지금 이민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반대가 심한 상황인데 어제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 토론회를 통해서 무언가 어떤 반박적인 또 어떤 협상 가능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또 시장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아마 가을쯤부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다만 그동안은 협상 가능성도 있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로 좀 빠졌을 때 매수 기회를 보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투세 이슈 시장에서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금투세로 하락했을 때를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성공 전략 함께 열어보시죠. 네, 테슬라 급등의 의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일 6%, 간밤 10% 급등을 했어요. 과연 어떤 의미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2분기 인도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건데 사실 1분기에 보면요. 테슬라는 정말 이거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던 거고 주가 많이 하락해 있던 겁니다.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일단 2분기 인도량이 예상했던 게 43만 9천 대인데 더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2분기에 생산했던 것보다 또 더 많이 팔렸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생산량보다 더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재고를 팔았다는 이야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한 거고 이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테슬라에 있어서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바닥을 지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ESS에 있어서도 지금 2배가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지금은 전기차지만은 또 한쪽에 ESS를 상당히 크게 투자하고 있던 건데 지금 최근에 우리 전력 관련해 가지고 이 AI로 인해서 어떤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뭐 전력 인프라 관련주라든가 에너지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가장 또 각광받고 있는 ESS거든요. 그래서 이 ESS가 2배 규모 커지면서 테슬라가 이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도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요. 7월 23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실적 발표에서는 사실 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는 이제부터는 뭐 자율주행 로봇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프로그램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채택하고 있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많이 채택이 되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판매량가 늘어난과 동시에 테슬라는 자율주행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고 8월 8일 날 또 로봇에 대한 부분도 더 어떤 기대감이 크겠죠. 그래서 7월 23일 실적 발표 때까지는 아마 테슬라 어떤 상승 계속될 것 같고 오늘 테슬라가 급등하다 보니까는 결국
전기차 대표주가 올라오다 보니까는 오늘 우리의 2차 전지까지 같이 올라서고 있는 거거든요. 네. 2차 전지가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우위에 들어가면서 안 좋다고 했었지만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어저께도 그 2차 전지 사례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 테슬라 보더라도 지금 큰 흐름이 이 2차 전지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급등의 의미를 좀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테슬라도 봐야겠고 2차 전지도 계속해서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서 시험 테스트 중인 FST 그리고 유럽에서 본격 개화한 ESS까지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주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담고 있는 종목들 리뷰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멀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 담았던 에코프로머트인데요. 제가 들고 오셨을 때 어제 담는 게 맞아요? 라고 질문 드렸었는데 역시나 최현덕 매니저님 말이 맞았습니다. 10% 급등했네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너무나 좀 사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면서 또 제가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를 좀 골라했던 부분이 있던 건데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전구체를 만들면서 원래는 이제 에코프로 BM만 들어갔던 건데 이 외부 매출 그러니까는 에코프로 BM 외에 이 북미 쪽에서 매출이 4분기부터 나올 수 있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 그 매출 비중을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외부에서 50% 나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부터 이제 당장 이 어떤 그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어떤 그 이 소재를 좀 제한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주가도 뭐 오늘 큰 급등 나왔다가 다시 꼬리가 나왔던 건데요. 저는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보고 있거든요. 네. 테슬라의 상승을 봤을 때 물론 테슬라를 보유하고 가져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핵심 종목들을 아직도 싼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머트 최현덕 매니저답게 하루 만에 10% 급등했고요. 여전히 계속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함께 볼까요? 6월 20일 날 매수했던 ESS 관련주 서진 시스템이 벌써 14% 수익 나고 있는데요. 더 갈 것 같아요. 윗꼬리가 거의 안 달렸어요. 결국 어제 테슬라가 급등했던 게 인도량 증가도 있었지만은 이 ESS가 2배로 증가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ESS를 대표하는 종목이 바로 서진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런 영향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정고점 라인을 또 한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를 35,000원 말씀드렸는데 35,000원까지는 편하게 보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ESS 대장주죠. 서진 시스템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종목도 함께 점검해 보고 싶어요. 저희 포트 안에 있는 삼천당 제약. 전일까지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잘 갔었는데 오늘은 조금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삼천당 제약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지 한 달이 좀 넘어가지고 조금 잊고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저는 무료 방송에서 매일 말씀드렸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일본의 텀스 계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아이리니아 12조 시장에서 퍼스트로 들어가서 그걸로 올라왔던 건데 이 GLP-1 시장은 66조 시장입니다. 거기서 퍼스트 밀러로 지금 어떻게 보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처럼 GLP-1 경구용 치료제를 판매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 시가총액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삼천당 제약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이번에 지분 투자까지 끝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임상과 시설적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17만 원 무조건 넘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18만 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무료 방송에 다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최소한 18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은 18만 원까지 보유 전략 함께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최현덕 매니저의 포트 안에 담겨 있는 종목들은 급등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그 제2의 제3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공략주 먼저 공개해 보시죠. 2차 전지에 불을 지핀 테슬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역시 2차 전지주 탑 머티리얼 가지고 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에서 어제 테슬라가 ESS가 2배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이 ESS가 LFP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FP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건데 바로 탑 머티리얼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이 LFP를 생산할 수 있는 이미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의 급등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탑 머티리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2차 전지 생산 라인 컨설팅을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탑 머티리얼인데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턴키로 공급하는 건데요. 믹싱이나 전극, 조립 등의 장비까지 일간 공급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탑 머티리얼이
어떤 그 생산 조립 라인에 있어서 통계를 공급하는 독보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LFP 양극재 개발을 완료했는데 네. 평택에 지금 설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양산될 계획이고 우선 ESS용으로 지금 미국과 유럽에 납품할 계획이라서 이 LFP 시설과 LFP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은 탑머티리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LFP 2차 전지 조립 라인을 좀 수주하면서 이미 지금 LFP 설계와 제조가 좀 가능한 거고 지난번에 이미 그 미국의 이 아워네스트 에너지의 조립 라인 수주했고요. 이번에 보시면은 그 GM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던 지금 나노라미카 MOU 체결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좀 2차 전지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걸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쯤에서 지금 그 다른 해외 기업들과 MOU가 계속 체결되고 있으면서 조립 라인 수주했고 실제 만들고 있고 또 이 턴기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1등하고 있기 때문에 탑머티리얼은 지금 위치에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FP 양극재 관련해서 호재와 재료는 가득한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내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던 게 이 양극재보다는 음극재와 전구체에 조금 더 시장이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우려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네.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수주를 하는 기업은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수주가 없거나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계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수주가 없고 그러면서 취소가 되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던 건데 지금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MOU 체결과 동시에 지금 조립라인까지 수주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그 ESS 시장에서도 꽤 큰 캐파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평택 공장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68,000원, 손절가 49,5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2차 전지 섹터 포트 안에 담아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탑머티리얼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집중해봐야 될까요?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네. 네, 오늘은 정말 2차 전지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전력 관리 ESS 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ESS 관련주, 그리드 위즈, 이 전력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 관리 1등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쵸.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변동성에 있어서 지금 주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떤 그 주가 변동성에 있어서 좀 안전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체 사업 매출 비중의 84%가 전력 수요 관리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전력 수요 관리 쪽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 전력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인프라 그렇죠. 관련주들.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또 그래드 위주를 빼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보는 거고, 미국이 이제 신재생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가 생겨나고 있는 건데, 새롭게 착공이 완료된 신재생 프로젝트는 있는데 지금 변압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력 수요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만 지금 전력 수요가 나왔습니다만은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 주에 이 현지 그 법인하고 생산하에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좀 해외 진출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부터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 1등하는 기업이 미국에 갔을 때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바이든 양후모의 좀 공통적인 공약과도 이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되는데요. 이미 조정은 다 받은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차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네. 변동이 심하고 그쵸. 만약에 어떤 산업 섹터가 전망이 없을 때는 쭉 빠지는 건데 지금 전력에 대한 어떤 산업 그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수요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인데 지금 변동에 있어서 바닥권에 있는 거고 네. 공모가가 4만 원이기 때문에 공모가 4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좀 기회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 39,5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랠리 속에서 저희는 전력주까지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위즈 가격 전략 함께 포착해봤고요. 네. 오늘 방송 이후에도 최원덕 매니저의 인사이트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몇 네. 시에 어디서 함께 할 수 있죠? 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바이오도 다 급등하고 있고 이 HLB도 급등하고 있죠. 지금 바이오 기업들하고요, 이 전력조, 그다음에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화장품 이쪽만 좀 본다 하더라도 이 7월달에 꽤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정보도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도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고 유튜브 방송 들어오시면은 종목을 좀 쉽게 분석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4시에 많이 오셔갖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머티로 하루 만에 10%의 수익을 달성해 주셨죠. 오늘도 오후 4시 무료 방송 통해서 시장의 인사이트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원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포착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